사주론 틀렸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어 태도는 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운이 안 좋다고 끝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사주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사주본 DJ 메타입니다. 자, 사주의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귀하게 산다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보통 성공한 삶 혹은 뭐 잘 나가는 삶 이런 말을 쓰는데 명리학에서는 그런 삶을 귀하게 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명리학을 공부하기 이전엔 귀하게 산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명리에서 말하는 귀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왜 갑자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냐면 사주 명리학은 결국 인간의 부귀를 알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난 고정된 사주팔자 안에 구조가 용신을 중심으로 서로 도모하고 유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를 성격되었다고 하고요. 이 성격된 사주는 곧 귀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귀하게 산다는 건 무엇이고 꼭 사주팔자가 잘 짜여져 있어야 귀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건데 오늘 평상시와 다르게 사주부터 빠르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주만 보여드릴게요. 운은 따로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한 여자분이신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주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사주 안에 있는 특정한 문제와 성정은 어떻다라는 것을 예상하실 텐데 그냥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 겁재가 있고 뭐 상관도 있고 하니까 좀 나빠 보이는데 여기 또 보면 재가 있고 하니까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선 이 사주의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사주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월지는 상관입니다. 이 상관 자체가 지지의 용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지 상관격인데 상관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재를 만나야 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칠살 편관을 만나는 것도 좋고요. 인을 만나도 우리는 사주가 좋아지고 귀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우선 사주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지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상관들이 지금 현재 여기 모두 재를 생하고 있는 모습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기운에 의해서 폐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목기운이 너무 많아서 배우자 자리에 있는 이 오화 정제가 오히려 우리는 무너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많은 기운의 과다에 대한 폐해가 이런 건데요. 이분은 이 오화가 궁성이 무너지는데 궁은 현재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이분은 배우자 연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오화가 재성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나 시모 혹은 내가 돈이나 그렇죠. 내가 어떤 목표하는 바들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게 좀 지지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천간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천간은 지금 월지에서 투출한 갑을목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갑을목이 없고 지금 현재 재성과 겁재로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만 지금 놓고 봤을 땐 당연히 재물과 연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와 천간 모두 여기 있는 재성이 현재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씩 모아놓은 정기적인 돈이라든지 혹은 내가 어떤 진행하려고 하는 규칙적인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시 주변 이런 라이벌들이나 동료 형제에 의해서 위태위태한 부분이라고 이 사주만 놓고 보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지의 상관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재가 있긴 하지만 관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오화가 힘을 못 쓰는 상태에서 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상관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남자와 오래 지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겁재가 이렇게 머리를 그냥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를 항상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시 재물이나 내가 하려는 일에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게다가 기왕 상관이나 재를 쓰는 사주면은 이렇게 임수의 뿌리가 돼주는 예를 들면 해수라든지 자수 같은 거라도 지지에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신금 인성 같은 거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은 사주가 조금 더 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이 8글자 사주만 놓고 보면은 아쉬운 게 많은 사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이 사주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이 사람은 평생 귀하게 살 수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에 재가 있긴 하지만 이런 사주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뭘까?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개인마다 좀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귀한 삶, 성공한 삶이라면은 물질적인 부분을 먼저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역시 베스트는 재물에 관한 부분이긴 합니다. 당연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자유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지면 참으로 불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돈만 많으면 끝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좀 어렵게 살아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성공의 끝은 돈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이 사주를 상담하고 손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실제로 사회적인 엄청 부를 이룬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냥 금수저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는 건 아니라는 걸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 이상 무언가 높은 단계를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이상의 가치. 그 무언가 저는 귀함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귀하게 살아간다는 것에 나름 결론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직업 혹은 한 분야에서 사업적 지위와 부를 가져가며 게다가 진행한 일들이 완벽히 고비가 없을 수는 없으나 결국은 발전적인 형태로 계속 진행되면서 자아실현과 행복감을 얻어가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나 힘든 시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의 원인은 돈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이런 부분은 나의 발전의 저해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힘든게 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주적으로 좀 귀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분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이분은 저와 상담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물어본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 사주가 그렇게 엉망이라서 제가 힘든게 사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 현재 이분이 정미대운이랑 지금 현재 계묘년을 가고 있거든요. 정미대운과 계묘년 이걸 보놓고 당연히 귀하게 산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갑진년만 돼도 올해보다 훨씬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떼자마자 이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모델 일을 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몇 년 전부터 좀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었고요. 요즘에 와서는 이게 거의 퇴사로 그냥 압박되는 식의 정도로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들고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요. 남자 문제로도 좀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가수를 준비하려고 나름 연습생 시절을 거쳐 그러니까 앨범을 겨우 내자마자 하루아침에 기획사가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고 방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아서 겨우 모델 일을 한 거였는데 그나마도 못하게 되어 인생이 좀 많이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 사주로 유명하다는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본인 사주를 계속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귀하기는 힘든 사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답답했던 게 뭐냐면 이분한테 그런 사주를 상담받을 때 상담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주에 관도 없고 인성도 없다. 관인이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아야 하고 재성이 천간에서 닫히고 있기 때문에 돈과 연도 없고 게다가 사주에 금토 기운이 없어서 중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름까지 개명하란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또 더 안타까운 게 사주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말투나 태도가 너무 가르치듯이 막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기분이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유명한 분이라고 해서 한 달 이상 기다려서 상담을 받고 상당한 상담료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본인 사주가 그렇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나름 사주 공부를 하려고 해도 너무 사주라는 게 멀어 보이고 해서 저에게까지 상담을 벌어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좀 가슴이 좀 많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주 상담가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개인이 자기 사주를 정확하게 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업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이 사주를 제대로 해석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주 상담가를 믿고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주 상담가란 첫 번째로 당연히 사주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무조건 1번입니다. 사주 해석을 정확히 못한다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요. 실제로 이분 사주를 뒤에 제가 자세히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이분은 정미대운 중에 계묘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운이 문제인 거예요. 사주는 귀명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운에 의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귀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주 명리학인데 이것을 이야기한 상담가가 이분한테 없었다는 게 저는 너무 좀 슬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주 상담 시 좀 가르치듯 훈계하듯 이런 언행은 그분 사주 상담가의 성격이 괴팍하다고 해도
이분은 그 정확하게 앞일을 흐름을 알고 싶어서 그 교원을 듣고자 시간을 내서 찾아온 분인데 그렇게 가르치듯 또 혹은 이 사주론 틀렸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어 태도는 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논문 중 명리상담의 실태 분석 개선 방향이라는 논문을 보게 되면요. 281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게 되면 설문 대상자 60.3%가 명리상담자의 언행이나 태도 그리고 상담 환경 복장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지금 운이 좋지 않아 현재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막 가르치듯이 막 이렇게 말투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주 상담가도 의사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여기가 크게 아픈데 약 먹으면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의 없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그래도 의사라면 지금 당신이 아픈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인데 이게 문제가 생겼고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해야 할지를 좀 잘 알려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주 상담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언젠간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이 사람이 아플 때는 모든 내가 하려는 것도 발전이 더디듯이 운이 안 좋은 것도 발전이 더딘 것이고요.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희망적인 말로 사주 상담가는 안심을 켜주는 것이 조금 좋은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사주 공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유명하시다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건 아닌가 싶어서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고 싶었습니다. 다시 사주 명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자, 사주가 귀하게 생기지 않은 사주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주도 운에 의해서 상당히 많게 귀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언제 사주가 더 귀해지는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주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왜 그런지 이 사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제가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월지 상관격으로 지지는 이 상관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관은 재를 만나야 발복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운에서 계속 사오미 운으로 재운을 지금 초년부터 만났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 임수의 일간의 뿌리가 지지 어디에도 없다는 게 좀 아쉬워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지오화가 닫히지 않는다는 좀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수기운이 들어와도 좀 괜찮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해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해수 괜찮은데 일간의 뿌리도 되고 좋은데 해묘미 삼합을 짜기 때문에 상관이 더 커지게 되겠죠. 상관이 커지는 건 왜 문제일까요? 흉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수는 괜찮을까요? 네, 자수도 일간의 뿌리가 되어주는 건 맞는데 좌우충에 그쵸? 겁재가 들어와서 재를 치는데 또 자묘형까지 짜게 되죠. 자, 그래서 차라리 이때는 해수나 자수보다는 축토 같은 게 들어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축중 개수가 일간의 뿌리가 돼주는 것도 되어주고요. 상관이 살을 만나기 때문에 상관이 쓰임을 발휘하게 되니까 지지 축토가 좋을 수도 있고요. 신금도 괜찮죠. 신금 같은 경우는 왜 괜찮냐면은 역시 상관의 인성은 괜찮습니다. 게다가 임수는 이 신금에 또 뿌리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패인도 되지만 일간의 뿌리도 되기 때문에 아주 오히려 자손 해수보다 신금이나 축토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항상 제가 사주를 볼 때 1차적으로 월지 용신을 보고 이 기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하고 그 뒤에 다른 지지의 상황 같은 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냥 지지에 여기 뭐 목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지에 목이 많아 그냥 중화를 시킨답시고 아무 글자나 집어넣게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은 여기 월지에서 투출한 용신의 기운이 지금 없죠. 천간에 투출한 식상이 없기 때문에 겁재가 지금 재를 바로 받기 때문에 항시 라이벌에 의해서 재가 분탈될 수 있는 겁니다.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재라는 건 보통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취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서라도 천간의 모습은 이 모습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천간에는 어떤 기운이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을까요? 자, 우선은 생각해 보실 게 당연히 갑을목이 들어오면 좋겠죠. 왜냐면 갑을목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겁재가 식상을 생하고요. 식상이 다시 재를 생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둘 다 좋습니다. 그래도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식신이 좋죠. 왜냐면 기왕 재를 생할 때 길신으로 재를 생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겁재가 상관을 생하는 상태에서 재를 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겁재가 상관을 생해서 이렇게 재를 생하는 것도 괜찮은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운에서 만약에 임수 같은 걸 만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정제가 날아가고 오히려 남는 건 겁재와 상관만 남기 때문에 상관은 우리가 말썽이나 구설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오히려 간목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도 운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주가 귀하게 될 수 있는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운과 세운을 직접 보면서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이분은 정미대운입니다. 자, 천간에 정화만 하나 좀 놓고 볼게요. 지금 현재 겁재가 이미 재를 극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가 또 들어와 봐야 내 재가 날아가니까 좋진 않겠죠. 자, 지지 미토는 어떨까요? 지금 지지 미토는 월지 용신 상관에 의해서 해묘의 삼합으로 이 가장 사주에서 귀한 1등급 관을 아예 못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운이 이분한테 가장 고비입니다. 왜냐면 재가 날아갔다는 건 부가 없는 거고요. 미토 관이 날아갔다는 건 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지금 귀할 수도 없고 부할 수도 없는 상태의 이 정미대운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난관이 많다는 거죠. 그럼 대운이 안 좋다고 끝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정미대운 중에 이 세운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돼요. 이 대운의 안 좋은 흐름을 세운에서 무조건 만회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가까이 없더라도 이분한테 좀 잘 말씀드려야 돼요. 이런 세운이 오긴 하는데 조금 남아있지만 그때까지는 좀 더디게 발전하더라도 줄이고 나를 조금 가다듬게 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안심시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분 세운을 한번 볼게요. 지금 올해 계묘는 어떨까요? 천간에 지금 이미 정화가 뜬 상태에서 비겁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겁재가 또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현재 이 재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대운이 안 좋은데 세운에서도 지금 이 재를 완전 다 원국이랑 세운에서 지금 이 재를 완전히 합동 공격으로 지금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나는 상관을 쓰는 사주에 지금 미토 정관을 만났는데 세운에서도 또 상관이 들어오니까 이 관을 아예 그냥 제대로 후드려 패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올해 좀 계약에서 엄청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지금 관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이 계묘가 가장 심각할 때입니다. 그럼 내년 갑진년은 어떨까요? 천간의 갑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목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정미대운 중 갑목이 들어오게 되면 그쵸? 수생목, 목생화로 여기 있는 재들이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지지, 평관, 진토가 들어오는 건 어떨까요? 사실 세운만 놓고 보면은 상관이 그래도 살을 만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승으로 보는 게 맞아요.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데 근데 대운과 같이 보게 되면은 관살이 혼잡돼서 상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살을 제하는 건 좋으나 관살이 혼잡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돈적인 부분에서는 내년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는 내가 돈적인 흐름 부분에서는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자리를 잡는 부분, 관이라는 건 어떤 직장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직업적인 안정을 완전하게 가져가긴 어려운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올해보다는 훨씬 형편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갑진년이 지금 계묘보다 훨씬 더 지금 좋아진 건데 그 뒤에 을사년 같은 경우도 전부 이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언제 좋아지느냐? 자, 지금 계속 대운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운 자체가 언제 풀리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저는 그 대운을 바로 무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항상 얘기했지만 우선 대운이 좋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운은 이분이 너무 불리한 대운이셨어요. 확실히 무신 대운부터는 굉장히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선 천간에 평관 7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개수가 이 무토를 무게합으로 잡죠. 무게합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난제가 들어온 걸 겁재 양인이 날린 거예요. 안 그래 얘네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살을 생했기 때문에 이분은 직업적인 난제가 굉장히 심해졌을 텐데 이 겁재가 이때는 드디어 이 살을 날려서 이 재를 그나마 지킬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무기합으로 양인 합사를 하기 때문에 라이벌 혹은 친구 덕으로 직위와 그래도 귀를 얻을 수 있을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인덕을 볼 수가 있는 시즌입니다. 물론 개수가 하나 남기 때문에 재분탈은 역시 있지만 사주에서 가장 흉한 평관을 잡았으니까 확실히 발전이 있는 때죠. 자, 그러면 지지 신금은 어떨까요? 상관의 인성은 당연히 좋습니다. 상관은 원래 좋게 보면 유머러스한 거고 순발력 같은 것도 얘기하고 유머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 이 상관이 자체 의미로는 말썽이나 구설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인성이 들어와서 상관을 제어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혹은 어른들의 덕으로 인성으로 제어하면 학문으로 혹은 내가 배운 것으로 혹은 어른들의 덕으로 이 나쁜 상관이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월지상관대운에 인이 들어온다는 건 이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정미대운에 비해서 무신대운이 엄청 좋아졌는데, 특히나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일간의 뿌리까지 되어주는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얻은 귀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신대운에서 확실히 많은 발전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손님에게도 올해까지가 가장 좀 힘든 해였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 갑진부터는 그래도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종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요겁니다. 사주 자체가 귀하지 않을 수 있는 불리한 구조의 사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운에 의해서 한 번쯤은 분명히 귀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를 이제 가르쳐주신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기를, 사주팔자는 차에 비유하고요, 이 운은 도로에 비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 좀 찌그러져 있어도 소리가 나고 막 소음이 나더라도 도로가 좋으면 그래도 나름 잘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 차에 같이 누가 타고 있는 자, 이 동승자, 옆에서 운전할 때 옆에 있는 동승자가 누구냐는 게, 저는 이걸 이제 궁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승자가 나를 괴롭히거나 그러면 운전에 방해가 되겠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주를 봐야 겁니다. 이 차가 뭐냐라는 것만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운에 의해서 귀하지 않은 명을 가진 사람이 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주를 정확히 공부해야 하고 봐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사교쌤은 여러분과 앞으로도 더 정확한 사주 보는 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교적인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은 힘이 됩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